그렇다면은 그랜저 일반 2.5 가솔린하고 비교해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탔을 때 경제적인 이득은 무엇이 있느냐.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다른 가솔린 모델하고 비교해서 가장 구별되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티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시승할 모델은 현대차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랜저 3.5 4륜구동 모델을 시승하고 일주일 만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비교해서 타볼 수 있게 됐는데요. 저희가 오늘 아침에 양재동에서 차를 받아서 이곳 남양주까지 왔다가 다시 이제 양재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출발하면서 트립 컴퓨터를 리셋하고 출발을 했는데요. 아침에 출근길 정체가 아직 풀리지 않아서 길이 조금 막혔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캘리그래피에 20인치 휠을 적용한 최고 사양이고요. 저희가 아침에 이동하면서 기록한 평균 연비는 리터당 18.0km 였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촬영하는 동안에 조금 연비가 내려가서 리터당 16.7까지 내려간 상태인데요. 오늘 저희가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2.5 가솔린하고 비교해서 과연 구매 가치는 어디에 있을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경제성이 가장 클 것 같아요. 이번에 신형 그랜저 가격이 구형과 비교해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신형 그랜저 나오면은 하이브리드로 차를 교체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심리적인 부담이 조금 높아지셨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하는 트림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그랜저는 프리미엄과 익스클루시브, 캘리그래피 이렇게 세 가지 트림으로 나누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트림은 가장 기본 트림인 프리미엄입니다. 구형 그랜저하고 비교해서 기본 사양이 정말 풍성해졌습니다.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프리미엄 트림의 시작가는 4,233만원인데요 여기에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유지 보조 같은 최신 안전장비가 전부 다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풀 LED 헤드램프, 1열과 2열까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고요. 앞쪽에는 자외선 차단 유리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2.3인치 중앙 모니터 역시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이외에 열선 스티어링 휠과 LED 실내 등, 운전석 8방향 전동 시트와 요추 받침대, 동승석에도 4방향 전동 시트에다가 뒷좌석에는 3단계 열선 시트가 역시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과 공기청정 모드, 스마트 트렁크, 하이패스, 이처럼 기본 사양이 정말 빵빵해서 사실 프리미엄 트림을 골라도 거의 소나타 풀옵션과 비등비등한 굉장히 풍성한 기본 사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뒷좌석에 자녀들 태우실 분들은 현대 스마트 센스 1 옵션 하나 정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100만원짜리 옵션인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그랜저보다 아래급 적용된 차들하고 비교해서 면적도 크고요, 표시하는 정보의 양도 많아서 굉장히 만족감이 높은 그런 옵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좌석 통풍 시트가 들어간 프리미엄 초이스가 130만원 옵션인데요,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프리미엄 초이스 옵션 이렇게 딱 두 가지 정도만 추가해서 타시면은 4,463만원에 충분히 가성비 있게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랜저의 휠 보면은 가장 기본이 18인치부터 시작하고요, 19인치와 20인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휠의 인치가 늘어날수록 연비 수치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프리미엄 트림에 들어가는 18인치 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공인 복합 연비는 리터당 18.0km고요 19인치 모델은 리터당 16.7km, 제가 지금 타고 있는 20인치 모델은 리터당 15km대입니다 18인치와 20인치 휠의 연비 차이가 생각보다 크죠. 물론 외부 기온이 오늘 굉장히 추워서 봄, 가을하고 비교해서는 연비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도 이 차는 제가 아침에 기록했을 때 리터당 18km대 정도가 가장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휠 디자인은 조금 타협을 할 수 있는 분들, 경제성이 더 우선인 분들은 저는 프리미엄 트림의 가성비가 더 괜찮아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랜저 일반 2.5 가솔린하고 비교해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탔을 때 경제적인 이득은 무엇이 있느냐. 그랜저 2.5 가솔린도 프리미엄과 익스클루시브, 캘리그래피 전부 다 동일하고요, 파워트레인만 다릅니다. 그래서 그랜저 2.5 가솔린 프리미엄 트림의 시작가가 3,716만원이거든요 하이브리드가 2.5 가솔린보다 517만원 더 비쌉니다. 2.5 가솔린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프리미엄 초이스 1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을 넣으면은 3,946만원인데요 2.5 가솔린 대신 500만원 더 주고 하이브리드를 살만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연간 15,000km 주행하는 운전자를 기준으로 2.5 가솔린과 1.6 터보 하이브리드의 연간 유지비 차이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우선 공인연비로 비교하면 하이브리드가 리터당 18.0km고요 2.5 가솔린이 리터당 11.7km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전국 휘발유 가격이 1,604원인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이브리드가 연간 유류비가 133만원, 2.5 가솔린은 연간 205만원이 나왔습니다. 하이브리드와 2.5 가솔린의 연간 유류비 차이는 7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와 2.5 가솔린의 차값 차이인 517만원을 연간 72만원으로 나눠보니까 약 7.1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공인연비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하이브리드를 사서 약 7년 정도 타야지 본전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공인연비 기준이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20인치 모델이 리터당 한 실연비가 18km대 정도 나온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18인치 모델은 충분히 20km 이상 나올 것 같거든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간 15,000보다 더 많이 타시는 분들, 한 연간 2만 km 정도 주행하시는 분들, 여기에다가 공인연비가 아닌 7년비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4년에서 5년 정도 운행을 하시면은 2.5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의 금액적인 차이는 충분히 상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기량이 1600cc로 낮아지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장점, 기존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2400cc는 연간 자동차세가 60만원대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1600cc는 연간 자동차세가 20만원대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랜저 2.5 가솔린과 비교해도 한 연간 40만원 정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간 유류비 차이, 여기에다가 자동차세의 차이까지 고려를 하면은 한 5년 정도 운행을 하시면은 오히려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경제적인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타보니까 주행하는 느낌, 가속하는 느낌은 굉장히 시원스럽고 좋습니다. 아, 그랜저 저 큰 차에 무슨 1.6, 1600cc 엔진으로 어떻게 감당이 되게 되냐,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 1600cc 엔진이 터보 엔진입니다. 여기에다가 전기 모터를 조합해서 시스템 최고 출력이 230마력 정도 나오고요. 구형 그랜저 하이브리드 2.4 자연흡기 엔진에 전기 모터를 조합해서 한 200마력 정도밖에 안 나왔죠. 그 모델과 비교해서 가속할 때의 느낌은 확연히 이 차가 빠릅니다.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다른 가솔린 모델하고 비교해서 가장 구별되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e모터 드라이브인데요. 기아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에 먼저 적용이 됐었던 그런 기능인데, 전기 모터를 제어해서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이를테면 전방에 방지턱이 나타났다, 방지턱을 넘어갔을 때 다 넘고 나서 차가 앞뒤로 여진이 조금 발생하게 됩니다. 부드러운 서스펜션을 탑재한 차일수록 앞뒤 피칭이라고 하죠, 이런 자잘한 진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방지턱을 만났을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차의 앞머리가 조금 앞으로 숙여지게 되죠. 전기 모터를 제어해서 차를 최대한 수평으로 유지하고, 다 넘어갔을 때도 전기 모터를 역방향으로 제어해서 차가 최대한 수평 상태로 유지해서 방지턱을 넘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시승차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간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 하루 쭉 타보고 있는데, 오히려 지난주에 탔었던 3.5 AWD 모델보다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이 승차감이 더 부드럽거든요. 지난주에 3.5 모델 탔을 때는 이전과 비교해서 승차감이 조금 하드하다, 이런 평가가 다른 매체에서도 좀 나왔었는데,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3.5하고 비교해서 승차감이 조금 더 부드러운 편입니다. 그리고 안정감이 더 좋아요. 여러분이 그랜저는 기본적으로 전륜구동 베이스죠. 엔진도 앞에 있고 구동축도 앞에 있는, 뒤쪽보다 앞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3.5 가솔린 같은 경우는 무거운 6기통 엔진이 앞머리에 얹어지다 보니까 사실 앞뒤 무게 배분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점은 없겠죠. 반면에 제가 지금 타고 있는 하이브리드, 정말 가벼운 1600cc 엔진이 앞쪽에 있고, 게다가 지금 신형으로 바뀌면서
이 하이브리드 구동 배터리가 트렁크 쪽에 있다가 2열 시트 하단부로 이동을 했습니다. 뒷바퀴 안쪽으로 배터리가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번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차체 앞뒤 무게 배분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일단 엔진이 가벼우니까 앞머리가 조금 더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번 그랜저는 가장 기본 트림부터 CMDPS가 아닌 RMDPS 렉타입 파워 스티어링이 들어갑니다. 이번 그랜저의 여러가지 개선 사항 중에서 제가 가장 만족스러운 부위가 이 핸들링이거든요. 이 구형 그랜저의 컬럼 타입은 물론 과거와 비교해서 완성도가 상당히 올라간 것은 맞지만 약간 도로와 단절된 듯한 느낌이 나고 노면 피드백이 조금 부족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그랜저에 적용된 렉타입 파워 스티어링은 이 노면 피드백도 좋고요, 이 운전대를 감았을 때 뭔가 핸들링이 좀 쫀쫀한 느낌, 무게감도 좋고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가벼운 앞머리와 배터리 탑재로 인한 앞뒤 무게 배분의 이점, 그리고 렉타입 파워 스티어링 적용을 통한 핸들링의 개선, 그리고 세 번째 플러스, 이번 그랜저는 3세대 플랫폼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 3세대 플랫폼은 이전과 비교해서 무게중심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구조적인 이점 때문에 이번 그랜저는 하이브리드가 진짜다, 완성도가 제일 높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 2열에는 신동빈 기자가 탑승하고 있는데 똑같이 3.5 탈 때도 뒤에 타고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 확실히 뒷좌석에서의 어떤 잔진동을 걸러주는 게 하이브리드가 훨씬 낫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확실히 뒷좌석 도어까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갔고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굉장히 정제가 잘 되어 있고요. 방음적인 부분들이 가장 기본인 프리미엄 트림부터 기본으로 동일하게 사양 차이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트림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옵션 정도만 추가해서 한 4,400만 원대로 구입을 하시면은 충분히 만족하면서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뒷좌석에 탔습니다. 이 차는 저희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블랙 색상과 다르게 브라운 컬러라서 차가 조금 더 산뜻해 보이는 면이 있죠. 그리고 3.5 모델과는 다르게 하이브리드 이 차에는 지금 뒷좌석 리클라이닝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기본 각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앉을만 하네요. 그렇게 뭐 불편하다거나 이런 건 없고, 머리 받침대에 있는 이 스웨이드 커버, 이게 굉장히 푹신해서 안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무릎 공간은 역시 그랜저 이름값에 걸맞게 상당히 넉넉한데요. 근데 이번 그랜저의 가장 큰 문제는 지붕 높이입니다. 구형하고 비교해서 2열 헤드룸이 특히 낮아졌거든요. 제가 키가 참고로 182인데 이렇게 딱 기대서 하면은 머리가 닿습니다. 머리가 닿아서 이거 허리를 살짝 빼고 이렇게 앉아야지 머리가 괜찮거든요. 이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을 빼게 되면은 천장 높이가 한 3cm 정도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뒷좌석에 뭐 건장한 남자 성인분들 간간히 태울 상황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라면은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을 빼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쉬운 게 또 뭐냐면요, 뭐랄까 유럽 차량 좀 비슷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2열 시트의 쿠션이에요. 예전에 그랜저는 마치 막 되게 푹신한 가죽 소파처럼 푹푹 들어갔었는데 지금 이 쿠션의 경도가 상당히 딱딱하거든요. 이런 측면 부위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앉았을 때 뭔가 푹신하게 푹 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이게 물론 장거리를 이동할 때는 피로감이 더 적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글쎄요, 이걸 좀 지나치게 요즘에 유럽차 경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쿠션 경도는 조금만 더 부드럽게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랜저 하이브리드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